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30일 K리그 국내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항 스틸러스 대 울산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포항은 득점력이 고민이다. 특히 수비 조직력을 갈고 닦고 나온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부진한 편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전북이 상당히 실리적으로 나왔고 결국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울산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특성을 지닌 것은 맞지만 최근 울산은 기동력과 수비적인 난조 극복을 위해서 꽤 템포를 늦추면서 견고함을 생각하는 타이밍도 상당히 있다. 이어서 울산이 지난 경기 승리를 거둔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대구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매우 공세적으로 나섰는데 이 상황에서도 불안했던 수비진이 버텨낸 점이 제일 긍정적이었다. U22 자원들을 3명이나 투입하면서 기동성에서 문제를 드러냈던 팀의 페이스를 확 끌어올린 것이 고무적이다. 전방에는 보야니치와 주민규 같은 자원들이 상당히 많다. 실리적으로 한방 싸움을 하더라도 성공률은 높을 수 있다. 일단 울산이 U22 자원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부족했던 팀의 에너지 레벨과 수비적인 안정감을 챙기는 모습이었다. 포항이 최근 득점력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갖추어진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울산이 실리를 챙긴다고 하면 우세한 전력이다. 이번 경기 울산현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광주FC 대 제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광주의 상승세에도 한계가 보이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발도 꽤 무거워져 보였고 이 상황에서 이정효 감독도 체력과 압박, 공격을 선보이다 보니 상대 팀들이 대응을 하기가 쉽다. 특히 인천이나 수원FC 등 수비와 역습에 강한 팀을 상대로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홈에서는 좁은 면적을 활용해서 조금은 이득을 챙긴다고 하지만 올 시즌에도 홈에서 기복이 심하다. 이어서 제주도 공격진 보강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일단 일본에서 공격 자원 카이나를 데려오면서 급한 뎁스를 채웠다. 다만 이적생이 첫 경기부터 팀에 완벽하게 녹아들 수 있다는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 오히려 김학범 감독은 뎁스가 얇아진 상황에서는 실리를 챙기는 것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잦다. 최근 원정 5경기에서도 2골에 그치기도 했고 4번의 승리에서도 모두 1대0으로 신승이었다. 일단 제주도 상당히 실리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광주 상대로 상성에서 앞서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홈에서는 그나마 좁은 면적 덕에 광주 특유의 압박과 공격 플레이가 잘 통하는 면모가 있기는 하나 결국 실리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팀들을 상대로는 광주가 매우 약하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FC 대 강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현재는 공격과 수비가 모두 문제다. 특히 제르소의 부상을 김보섭이 제대로 메우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다. 무고사가 넓은 활동량으로 이를 커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르소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천의 전개는 그다지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 낫다. 더 큰 문제는 수비진에서 자주 나오는 조직력 붕괴다. 지난 제주전 0대1 패배 상황에서도 클리어링 미스가 결승골의 원흉이 되고 말았다. 이어서 강원도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잦다. 특히 여름이고 체력을 상당히 중시하는 팀 특성상 체력적인 문제가 엄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양민혁이 집중 견제를 당하면서 부진했던 지난 경기 이전 9경기에서는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등 화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본다. 일단 인천은 제르소의 이탈과 수비진의 불안감 등 상당히 변수가 많은 전력이 되고 말았다. 물론 강원도 지친 시점에서의 안정감이 뚜렷하게 좋은 편은 아니다. 다만 공격적인 전술과 골문 타격을 믿을 수 있는 자원들이 엔트리에 남아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번 경기 강원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수원 삼성 대 안산 그리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은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는 더욱 과감하고 기동성을 살린 플레이 스타일이 살아나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결정력은 고민이다.
뮬리치도 경기마다 날뛰고 있고 상대의 측면에 부하를 주는 김주찬도 체력적으로 풀타임을 자주 뛰고 있다. 벌써 골대를 맞힌 것만 12번이 있다는 점에서 결정력에서는 좋은 평가를 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한다. 이어서 안산이 지난 경기에서는 역습으로 3골을 기록했다. 다만 이랜드는 늘 수비적으로 리스크가 큰 편인 전력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안산은 슈팅이나 찬스 생성에서 리그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팀이다. 지난 경기의 성과가 한 경기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안산이 기본적으로는 꽤 수비도 공격적으로 하는 성향도 있는데 이 때문에 김포 같은 역습 성향의 팀들 상대로도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편이다. 수원 삼성이 신승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해본다. 기본적으로 수원 삼성도 꽤 기동성과 공격적인 플레이가 살아난 모습이다. 다만 김주찬의 체력이나 전반적으로 골을 넣는 능력치에서는 수원 삼성도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수원 삼성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FC 대 FC 안양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천은 라인을 올리는 팀에게 강한 편이다. 일단 광주를 상대로도 대놓고 점유를 내주고 역습으로 실리를 취했는데 2대3으로 나름대로 성과를 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안양의 강한 공격에 전반적으로 대응이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은 아니었다. 최근 오전에서는 2무 3패로 부천이 안양에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서 안양은 전반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외국인 공격수들의 퀄리티가 좋고 주포도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플레이메이킹을 전담하는 마테우스가 집중 견제를 당하면서 점점 골문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쉽기는 한 상태다. 야구는 K리그 일부로의 이적설도 돌고 있다. 화력적인 부분에서의 역량을 어느 정도는 낮추어 볼 수도 있다. 무승부를 기대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일단 안양도 나름대로 공세가 좋지만 부천이 워낙 라인을 올린 팀을 역습으로 잘 잡아내는 편이기도 하다. 물론 안양의 공세에 최근 부천이 대응을 말끔하게 하는 편은 아니었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의 승리까지는 바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